법무부의 이 연어 술파티 의혹 조사 결과 이걸 입수해서 그렇죠. 맨 먼저 보도를 했는데 네. 일단 이 내용부터 차근차근 정리 좀 해보죠. 네. 그 말씀 주신 대로 네. 이 법무부에서 이제 이재명 정권 들어서 이제 정성호 장관이 이제 임명되고 나서 네. 조용하게 티를 안 내고 이 연어술 파티 의혹이 계속해서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법무부 차원에서 했던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9월 달에 우리가 이제 흔히들 알고 있었던 거는 그 자체 조사 결과가 그냥 서울고검에 넘겨졌고 이 서울고검에서 TF가 발족이 돼서 네. 이 진상규명을 한다, 감찰을 한다 여기까지만 알려졌었는데 그 사이에 언론 보도용으로 뭐 2쪽 내지 3쪽짜리 문건들만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네. 이 관련된 내용이 안 나오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제 근데 이 내용이 예. 지난 목요일 밤에 이제 오마이뉴스가 이제 입수를 했고 그 내용이 보니까 이제 요약본이긴 하지만 16페이지짜리였습니다. 네. 이거 이 내용을 한번 들여다 보면은 네. 우리가 그동안 뭐 보도를 통해서 네. 의심했던 그런 내용들이 확인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하루님께서 김종훈 기자님, 이시대 참 기자님 이렇게 응원 댓글로 보내주고 계시고 KS님 여기는 버지니아입니다. 박정호, 김종훈 기자님 응원합니다 하셨고 짝퉁님은 저도 휴가 다녀온 얘기를 또 해주시네요. 응원해주고 계시고 모니카님은 출근길에 지하철에 듣고 있습니다 하셨는데요.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는 국회 정화의 시간이다. 툰베리님이 말씀 주셨는데 아마 이제 내일 예정돼 있는 추경호 영장심사 이런 내용까지 생각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이 보고서 내용 들여다봤더니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기존에 알려진 내용도 있긴 했습니다. 실제로 정치인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수원지검 차원의 조직적인 움직임, 그 중에서도 이제 진술 세미나를 위한 뭐 술파티 이런 내용들이 특히 이제 5월 17일로 특정된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네. 여기서 이제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포함됐던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이걸 이제 단독 기사로 두 가지로 만들었던 건데 네. 여기서 이 첫 번째 내용이 그러니까 이재명 정치인을 잡기 위해서 검찰에서 조직적으로 하려면은 그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공소 사실을 완성짓기 위해서는 진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이 필요했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축이 북한에 돈을 보냈다고 알려진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23년 1월에 태국에서 잡혀서 들어오는데 이때부터 1년 동안 구속이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근데 김성태가 처음에 들어올 때 이재명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열흘 뒤에 보름 뒤에 진술이 갑자기 바뀝니다. 그 뒤에 이 김성태만으로는 진술이 완성이 안 되니까 그 관련된 관련자들 다음 주자가 안부수였고 그 다음 주자가 이화영이었거든요. 소위 3인성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근데 이 첫 번째 김성태를 이 기초를 쌓기 위해서 그런 어떤 편의를 제공했는지가 이 문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한 번 편의를 제공한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조직적으로 수원지검에서 김성태에게 편의를 제공한 게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수감된 사람들이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거든요. 근데 보통 굉장히 힘들게 가거나 아니면 어렵게 가는 상황인데 또 다른 방법이 검찰에 가서 그 넉넉한 공간에서 편의를 제공한 채 거기서 쉬고 온다는 개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입니다. 그러니까요. 바람 쐬고 오는 그렇죠. 시간. 마치 영화에서처럼 가가지고 쉬는 것처럼 구치소를 나와서 근데 이게 사례를 확인해 봤더니 편의를 제공했다는 건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례를 봤더니 실제로 카운트를 해보니까 수원 구치소에서 수원지검으로 1년 동안 184회를 간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 수치냐. 실제로 365일 중에 휴일 빼고 못 빼고 차 빼고 다 떼면은 그냥 이틀에 한 번꼴로 맨날 왔다는 겁니다. 그냥 출근하듯이 가네. 그럼요. 실제로 아침에 가서. 근데 이제 놀라운 게 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 숫자냐. 2등이 방용철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이에요. 125회. 그러니까 쌍방울 가해 사람들이 쌍으로 그렇게 다 들어간 거예요. 근데 3등이 누구냐? 그 군산시장과 관련된 그 태양광 관련된 이제 그 조사를 받았던 그 관련 인물이 3등. 4등이 바로 이정근 씨입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의 그 당사자로 불리는 이정근 씨가 이 사람도 4등인데 61회밖에 안 돼요. 4등 61회. 그리고 5등이 이화영 전 부지사 60회고 6, 7, 8 이쪽 그룹은 20회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1년 동안에. 그게 얼마나 많이 자주 나갔는지 184회.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와서 편의를 제공하려면은 가장 구치소에 있으면은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단 거 땡기고
커피 땡기고 그래, 나트륨이- 먹고 싶은 거 먹고 싶고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상 그거를 사먹이고 하려면 돈이 들잖아요. 네. 그리고 누군가 그거를 사와야 되잖아요. 이런 정황들이 발견이 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도관들이 이런 진술들을 했고 실제로 김성태 전 회장을 보필하고 보좌하고 수발하기 위해서 2명의 쌍방울 직원들이 그 수원지검 1300 시사모에 항상 상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도관들이 뭐라고 진술했냐? 이 2명의 박시성을 가진 2명의 직원들이 그 김성태가 출정한 날 찾아보는 걸, 그러니까 오히려 안 온 날을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말하는 거예요. 매일 상주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 예. 사람들이 교도관이 무슨 진술까지 하냐? 아. 김성태가 먹고 싶은, 김성태가 날것 음식을 좋아합니다. 회 이런 거. 회, 육회. 그냥 네. 회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 뭐 육회도 좋아하고 뭉티기도 좋아하고 이런 남도 음식, 날것으로. 그렇죠. 먹는 날것 거 음식들을 좋아하는군요. 좋아해요. 이런 예. 꼬막 같은 거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걸 먹고 나면 이제 후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쿠쿠다스, 마카롱. 이게 참 웃긴 일인데 이런 것들을 그래서 것들. 이런 것들 단 것들을 커피까지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사다가 가서 먹인 거예요. 이거를 먹였다. 교도관들이 다 확인을 했고 심지어 김성태가 먹고 싶은 음식을 협의해서 도시락을 사와가지고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 2명이. 근데 이게 예. 법무부에서 조사를 할 때 최초에 이 과정 속에서 이화영의 진술을 얻어내기 위해서 술 한 잔 먹었다는 게 연어를 시켜놓고 술 한 잔 먹었다는 게 그 날짜가 특정이 안 됐었는데 그렇죠. 원래 최초의 법무부 그 보고 자료에는 5월 17일로 이게 특정이 됐던 겁니다. 아하. 근데 술을 샀네요. 술이 들어왔다는 술을 마셨다는 기록은 네. 있는데 술을 사거나 술을 어디서 확보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1년 동안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쌍방울 직원들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면 가서 뭔가 음식을 사 먹였는데 긁은 흔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법인카드예요. 그래서 이게 이 법무부의 보고서 내용 이 말씀하신 이 부분이 오마이뉴스가 이미 확보해 분석한 쌍방울 법인카드 그렇죠. 내역과 동일하다. 그렇죠. 야. 저희가 모두 다 확보한 것도 아니고 네. 그 논란이 됐던 그 술파티 날짜를 특정하기 위해서 23년 5월, 6월, 7월을 확보해가지고 이게 3,384건입니다. 쌍방울의 네. 법인카드 전체 내용. 이 중에서 근데 특정을 해가지고 다 잘라보고 지도로 잘라보고 실제로 네. 카드를 추적해 보니까 수원지검 인근, 수원구치소 인근에서 김성태가 출정할 때마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카드 2장이. 카드가 쫓아다니고. 쫓아다녔습니다. 김성태가 출근하면은 예. 김성태가 말 그대로 수원지검으로 출근하기 전에 네. 출정하기 전에 그 앞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와플집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기다립니다. 같이 출정해요. 그래서 수원지검 앞에 가면 김성태가 들어올 시간에 맞춰서 점심 먹고, 점심 먹고. 근데 이제 점심 10,000원짜리 밥을 먹으면 국밥을 먹으면 그 집에서 네. 이상하게 10만 원, 20만 원이 결제가 되고 어. 둘이 가가지고 둘이 갔거든요, 보통. 둘이 가거나 혼자 갔는데 그걸 다 못 먹지. 못 먹죠. 네. 그리고 둘이서 우리 앵커랑 저랑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국밥 먹었는데 네. 그 남도 음식점에서 갑자기 40만 원, 30만 원 결제됐는데 여기 있는 거예요. 카페에서 3,000원짜리 커피 마셨는데 68,000원 결제돼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뭘까 나중에 고민을 해보니까 이게 네. 바로 마카롱이 들어가고 쿠쿠다스가 들어가고 뭉티기가 들어가고 했던 내역들인 거예요. 아, 그러다가 예. 5월 17일 특정된 날짜를 법무부에서 했잖아요. 근데 소주를 마셨다는 건 있는데 소주가 들어갔는데 기록이 없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걸 확인해 보니까 그걸 확인한 거죠. 그렇죠. 김정은 기자. 거기에 내역에 1,800원이 딱 보이는 거예요. 네. 그 1,800원이 이거 소주 한 병 값이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추적해야 된다고 법무부에 기사를 썼고 법무부에서 실제로 이거를 감찰을 넘긴 상황에서 이 서울 고검에서 이거를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1,800원과 12,100원이 실제로 소주 결제 내역인 걸로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입건까지 지금 간 상황이에요. 네. 야, 그래서 이제 법무부에서 이제 보고서 내놓은 내용하고 그렇죠. 취재한 내용하고 딱 비교를 해보니 그렇죠. 맞다. 그렇죠. 이건 결국에는 연어술 파티가 있었고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을 좀 바꾸게 만들기 위한 여러 그렇죠. 가지 움직임이 검찰되고 있었지 않느냐.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필요성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김성태가 됐으니 안부수를 향한 네. 이제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또 필요해가지고 안부수를 향한 또 편의가 제공이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누구까지 가냐 3인성을 완성하기 위해서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화영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법무부 자료에서 좀 신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기자 이름 2명이 등장을 합니다. 기자 이름 2명 누굽니까? 참으로 부끄럽지만 이제 오마이뉴스의 김종훈과 뉴스타파 전 기자인 봉지욱 기자가 여기 이름이 들어요. 그러니까 법무부가 어떻게 검증을 했냐? 예. 이 처음에 우리가 막 술파티 논란, 뭐 안부수에 대한 편의 제공, 김성태의 주가 조작 의혹 이런 보도를 계속해서 했는데 안 따라왔잖아요. 레거시들이 이거 의혹이 있는데 이거 이화영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법무부 차원에서 뭘 했냐? 아하. 특히 이 법인카드 관련돼서 요거를 저희 기사를 오마이뉴스 기사를 요거를 분석을 하고 검증을 했습니다.
그렇네. 그래서 단정 그 법무부에서 자체적으로 맞아요. 확인을 해가지고 이거를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좀 꼬아서 말을 했어요. 사실이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검증을 해가지고 확인한 거예요.